춘향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전에서는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의 특징, 근원서라, 한시의 역할, 그 다음에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장면 극대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으로 시 응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정리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어휘가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어휘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춘향은 향단이를 통해서 어사또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춘향이는 향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미 유언을 남겼어요. 이미 유언을 남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5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미 변사또가 생일잔치 당일날에 변사또의 생일잔치 당일날에 전날 감옥에 있었던 춘향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몽룡이 찾아오고 자신이 내일 죽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 장면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남겼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자, 나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나를 보시면 자, 이렇게 어사또가 이렇게 내통하는 모습을 자, 여기 확장적 문체 장면 극대화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출두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북문에서 출두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면 극대화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의성어를 반복하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출전하는 모습, 자,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모습으로 긴장감 이런 건 나오는 거고,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실감나게 묘사했다, 그 다음에 도치를 사용해서 언어유희를 했다, 그 다음에 짧은 호흡으로 긴박감 이런 거 모두 맞아요. 근데 의성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랑 관련이 없죠, 지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성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휘닥닥 이런 것들 의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나 해가지고 서술자가 끼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좀 꼼꼼하게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때 어사또가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시하는 말이고, 그다음 B를 보시면, 자, 초목금손이다 아니더냐 서술자에게 편집자동 논평이라고 얘기했고, 거동보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두 가지를 체크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자, D를 보시면 춘향이가 기가 막히다. 아무런 관련 설명 없죠. 꿈을 깰까 염려로다 라고 하는 건 요거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춘향이가 하는 말이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은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4번. 보기와 같이 바꿔 썼습니다. 내용을 바꿔 쓴 거예요. 새롭게 구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데요.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관장이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해야겠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를 아무리 비교해도 관창이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내용 잘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바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청을 들라고 하는 요구. 그래서 바람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그 다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니까 자,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 주제라고 하면 영원한 사랑이 되겠고 이면적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여성의 굳은 정절 이런 걸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 되겠고 이면적 주제로 글씨 쓴다면 이거는 정절 이런 것들로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인데요. 이몽룡은 음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변사또의 생일을 좋은 잔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좋은 잔치라는 말은 이걸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잔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피와 땀을 억압하고 스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잘 읽어주면 크게 어려운 부분 없겠죠. 그래서 좋은 잔치라는 반어적인 표현은 이 의도는 아니었다 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골라봅시다. 자, 이거는 자, 기억을 먼저 보시면 선과 악의 대립의 권선징악 맞죠? 자, 주인공 외모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난 제자가인형 인물 맞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공통이니까 리를 한번 보시면 기이한 이야기 등장한다. 우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우연성, 그 다음에 정기성. 자, 우리 글은 정기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 A를 보시면 자, 내려오는 간장마다 모두 다 명간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춘향이의 약간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8번에 A에서 춘향이가 말하는 방식은 자연물에 자신의 의지를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9번은 주제의식입니다. 사랑했다가 이별을 하게 되고 이별 후에 다시 재회한다.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온통 순환을 겪다가 그걸 참고 견딘 다음에 결국에는 승리한다. 자, 이거는 나름대로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사랑해서 이별로 갔다가 다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순환해서 저항을 하며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맞춰가지고 주제의식을 확인해주면 되겠고. 자, 10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먼저 5번이 정답인데요. 사실보다 지나치게 크게 표현하여 어자출대 위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음을 보시면 외치는 소리가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이거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사또의 위험이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11번.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과장하게 표현된 것을 보니 소설에 다룬 과정에서 해악성이 첨가됐건 했는데 이거는 판소리에서도 이미 해악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어진 거예요. 계승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말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자, 보기에서 이 내용을 도식화한 겁니다.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 춘향이와 몽룡이는 가나의 단계를 겪어서 춘향이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보상은 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 표시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자, 나하고 다를 거치면서 몽룡이는 사회적 책임보다 개인적 욕망 아니지 탐관오리 숙청하고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디귿 리을에서 다해서 운봉이 몽룡에게 시 짓는 걸 제안하는 것은 소원 성취를 위한 통과 전혀 관련 없죠. 이거는 쫓아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것,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답들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윗글에서 사용된 표현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답들을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개를 가해서 찾아봅시다.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주 나오니까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 한시를 삽입했을 때 어떤 점이 우리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극적 긴장감을 고조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열하는 거 확장적 문체라고 얘기하겠네요. 확장적 문체와 같은 말이 뭐냐면 장면 극대화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영들이 벌받는 장면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거 14번에 보시면
공영들과 변사또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탐관오리, 척결,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이런 주제를 형상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장면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할 거면 오히려 그 탐관오리들이 이게 못살게 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더 제시해 주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근데 공영들이 벌을 받는 장면은 인과응보고 잘 됐어, 통쾌함 이런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15번 A는 한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B는 춘향이의 말 요거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은유법과 반어법이라고 했는데 은유법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은유법 들어가요. 근데 반어법은 얘만 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6번 춘향유문 해가지고 서정주 시인의 시와 굉장히 연결돼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인간평등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평등사상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죠. 이게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평등사상이라기보단 인간존중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휘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번 자 도미의 아내라는 설화 근원설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원설화의 내용에서 우리 거랑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지주와 절개를 지키니까 연려설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있는 남자가 민간에 있는 여자를 뺏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관탈민녀설화 항상 요거 두 가지가 답이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체크해 가지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설화가 윗글에 계승되었다고 보았을 때 공통점, 그러면 여성이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 그 다음에 권력자가 민간의 아내, 그 약자를 수탈하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좀 풀어서 설명해주면 돼요. 그래서 권력자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 건 관탈민녀 설화의 내용이고요. 여자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은 연려설화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18번 문제로 가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운봉은 본관사또와 어사또를 대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봉경장이 거린으로 왔던 이 이몽룡의 모습을 무시했으면 들어올 계기가 없었지만 얘가 끌어들이는 어떤 구실이 되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19번 자 A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탐관오인들의 횡포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가렴 주고 요게 정답이 되겠죠. 가혹하게 정치를 일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가정맹어호 이런 말들도 기억하세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20번 B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우리 B를 보시면 요거는 또 장면극대화의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틀린 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서술자의 요약서 서술을 통해서 이거 요약적으로 진술할 수 없죠. 장면극대화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주기예요. 요약적 진술은 말하기 방식이니까 설명이랑 정반대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21번 도미의 아내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원설하고요. 관탈민녀 설화의 관점에서 아까 내용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권력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 여성 주인공의 정절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 주인공은 끝까지 자신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 관탈민녀 설화의 관점에서 보면 관직에 있는 남자가 민간에 있는 여자를 빼앗았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단어 뜻풀이 중에서 적절한 것은 뭐 3번이 정답인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들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차우는 남의 시에 쓰인 운을 사용해가지고 시를 짓는 것. 필연은 북과 벼루예요. 북과 벼루. 그 다음에 북과 벼루 아닌 거 오답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북과 종이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왔으니까 북과 벼루 정확히 외우시고 영마는 조선시대에 그 말 이런 거, 관직으로 있는 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육모방망이는 때리는 거, 육각형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프게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동보소 해가지고 방면극대화 요걸로 연결이 된 겁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만성고의 고와 가성고차의 고가 운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성고와 원성고의 고자가 운자예요. 가성고차의 고자는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간 거니까 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24번 이거는 우렁각시설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렁각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좀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요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예요. 요건 정답이 4번이에요. 여성 주인공이 부당한 권력의 박해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관탈 민녀 설화 요걸로 연결 지어가지고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자, 가의 작품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보시면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다라는 내용으로 도미의 아내 설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박색터설랑은 관련이 없어요. 박색터설화는 자, 못생긴 기생과 관련되어 있는 설화인데 이 설화는 신원설화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까 요거 빼주시고 나머지 읽어서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분위기 전환 어사또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운봉경장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했는데 그 운을 빌려가지고 시를 짓고자 잠깐만 요거 분위기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어사또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거 좀 체크를 해놔야겠어요. 요거 답 조금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선택지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요거 문제 정답 표기가 오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다시 한번 잘 봐야겠네. 여기 답만 있는 걸로 확인해가지고 자 먼저 하나씩 좀 보고 갑시다. 이거는 자 기억을 보면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풍요법 맞죠? 풍요법이고 생일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어사출토를 해가지고 그 변사또를 징벌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풍요법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속담 같은 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설명 가능하고요. 그다음 니은 보시면 상을 발길로 탁 치면서 운봉경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잔치에 흥을 깨려는 의도이며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로 해학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맞죠? 근데 여기 운봉에 갈비를 짓고 하며 라고 하는 건데 요거 지문을 보시면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하는 문장까지 해가지고 밑줄이 되어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설명이에요. 자, 3번 아까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봉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해서 지었겠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리을의 내용을 함축하는 사자성어는 가렴주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보류합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며 지은 내용 자체가 가렴주구라고 하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답의 가능성이 있고 다음 공양이요 등체로 후닥닥 애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벌받는 장면에서 속도감 있게 표현하죠. 길게 안 썼으니까. 그래서 문체의 장면 확장적 문체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돼 있는데 벌맞는 장면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는 거 맞고요. 희화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적 문체로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확장적 문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요거 두 개 중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안하여 지었겠다라고 되어 있을 때 내용을 함축하는 사자성어는 리을의 내용을 함축하는 거 이거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확장적 문체 장면 극대화를 얘기할 때는 음실상 준비하는 장면, 미리 출두하기 전에 점검하는 장면, 그다음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장면 극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고 확장적 문체의 극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진 않겠죠. 근데 이거 둘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은 4번하고 5번을 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번을 정답을 해야겠다. 그지? 리을의 내용을 함축하는 사자성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가렴주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5번으로 답을 좀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볼게요. 27번에 보시면 자, 이게 답이 조금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야기에 춤과 음악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 요거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건 판소리의 소설이고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판소리 자체죠. 그 다음에 28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미음을 볼게요. 어추워라 이렇게 쭉 얘기하죠. 여기 틀린 건 매우 당황한 어사또가 아니라 본관사또예요. 이것도 이제 어사또를 본관사또로 오답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사또가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하랴, 그 다음에 절렁절렁 이렇게 해가지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만 나타나는 고전소설. 이거는 단순 정보 전달. 이거는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29번에 서술자가 개입한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요 얘기를 적으면 되겠죠. 얘는 안 드러나는 거고 얘가 드러나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다음 30번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액자식 구조 아니죠. 이거는 쉽고요. 고전소설인데 액자식 구조만큼 갈 수 없어요. 다음 31번 자, 차이점, 공통점 보는 거예요. 도미의 아내에 관련된 있는 얘기고요. 자, 차이점을 보시면 여성 주인공 순종하는 척하면서 권력을 속인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끝까지 지휘와절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 권력자의 폭력에 유린당한다 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신분이 상승하는 춘향이의 모습이 드러나요. 두 주인공 멀리 도망쳐 다시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거랑 관련해서 뭐 도망가고 이런 내용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성 주인공은 권력자에 항거하고 남자 주인공이 크게 출세한다 이런 얘기 적어주면 돼요. 답이 좀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포인트에 맞춘 주제의식 잘 외워놔야겠죠. 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A는 뭐 남녀간의 영원한 사랑이고 춘향과 변사또면 당연히 그 신분제에 대한 항거, 뭐 그다음에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 또는 여성의 지주와 정절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B의 주제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의 주제는 아무래도 시대적인 배경, 신분제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33번. 자, 기억 미음 중에 문체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장면극 대화가 아닌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시면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모두 다 4개의 장면을 장면극 대화라고 하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4번 윗글의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5번이 정답인데요. 한 개인이 이렇게 개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흥미와 교사 이거 구비 전승되다가 판소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 이제 소설로 정착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35번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요거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를 짓는다 없죠. 그 다음에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아플싸 일이 났다 이거는 운봉영장의 속마음. 그 다음에 외치는 소리가 많이 들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춘향이 왔는데 어사또 되어 앉았구나.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서 앉아있구나. 이건 정보 전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디귿이 아니죠? 니은 리을이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6번. 지칭하는 바가 이질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죠? 본관사또 2번 정답. 이런 거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자, 다음에 37번. 도미와 아내에 관련되어 있는 근원서라 관련되어 있는 공통점이에요. 뭐 지조와 절개 이런 거 지키는 내용 체크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관탈민녀설화에 연결이 된다. 또는 연료설화도 가능하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좀 쉬운 편이고요. 38번으로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3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밖에서 맞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잠깐만. 30번은 2번 아니지 이거. 객관적일 수 없죠. 그 다음에 주관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겉으로는 여인의 정절과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제가 남녀 간의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 포인트면 나머지 다 이면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39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각계의 언어가 이제 막 이제 혼용이 되어 있다. 이게 다양한 니즈들을 모두 다 충족하기 위해서 상투적인 한자어도 있고 비속어도 나온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네요. 틀린 거를 보시면 저건 정답이 2번입니다. 나에서 소박한 상차림을 보니 이거 소박한 상차림이 요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푸대접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40번. 판소리에서 서술자가 진행 중에 인물의 언행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었어요. 그러면 지문에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 거 맞고요. 맞고요. 이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맞고 이거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건 정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수업 시간에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1번. 자, 가에 나타난 언어유희예요. 가를 보시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입니다. 그러면 도치법을 사용한 거 체크해주면 되겠죠?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똑같은 패턴만 잡아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1번 정답이겠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3번. 기역, 미음의 표현상의 특징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특정 장면을 극대화하면 사건 전개 속도는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느려져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A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두 인물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분이 상승하고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백년해로 하고 소원을 기르는 거 이런 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신분 상승했다. 드디어 신분이 양반으로 되었다. 다음 45번. 도미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전통이 계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계승된 거고 차이점은 새롭게 추가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보면 5번이 정답입니다. 윗글은 권력자의 몰락을 통해서 사랑의 쟁취라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계승한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권력자의 몰락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없죠. 긍정적으로 계승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박색터설한 아까 못생긴 기생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한번 읽어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신원설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소원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신원설화의 내용을 개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47번.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건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판소리사설 특유의 확장적 문체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역을 보시면 자, 저사령 거동보소 이건 장면극대와 확장적 문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편집자적 논평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다음 4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을 보시면 다에서 급박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칼자루 쥐고 오줌 싸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49번.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모두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전설화 바탕으로 하는 거 맞죠? 근원설화가 있다, 구전되는 설화가 있다. 양반층과 서민층의 언어 골고루 공존하죠. 양측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인기 있는 장르니까. 그 다음에 판소리 소설로 정착하면서 운문성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음보의 음보율 그대로 지니고 있고요. 시조처럼 3, 4조, 4, 4조 느낌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공동으로 정한 거 맞죠? 적층문학이고 구비문학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0번. 판소리에서 서술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껴들어가는 거,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본문에서 찾았으면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그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겄다. 요거를 적어주면 돼요. 이건 나오는 부분을 매번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51번. 자, 서정주 시인의 춘향 유문이에요. 옳은 거 골라보면
유문이니까 유서 형식, 유언 형식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런 거 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윤회사상도 가능해요. 나무랑 물이랑 구름이랑 소나기는 죽은 이후의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나무는 이몽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맞고 디귿 틀려요. 그 다음에 불의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라는 춘향전의 주제는 여기랑 관련 없죠.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2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5번이 정답인데요. 서술자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면, 이게 뭐지? 서술자의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면, 어찌하는 명관인가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선 없어요. 지문에 생략이 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요 반어적 표현은 어찌하는 명관인가가 춘향이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가 명관이로구나. 앞에 나와 있는 등을 탁 밀쳐내니 어찌하는 명관인가는 반어법이고 해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춘향이가 말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53번. A 중에 편집자적 논평 체크하면 5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죠? 어찌다 설화하랴 다 말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54번 가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을 삽입해 봅시다. 가에 나와 있는 건 자,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다루고 있으면서 그 춘향이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런 거 체크해 주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요 사이에 안부를 묻노니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상황이랑 비슷하죠, 거의. 그래서 이걸로 체크를 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 55번. A 부분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은유법을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를 보시면, 여기죠. 근데 여기에 은유법이랑 연결돼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희화화하는 거 우스꽝스러운 거 그린 게 한 건 맞는데 요거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가. 자, 요거는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요거는 하층민의 한 거. 부패한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하층민으로 대변되는 한 거. 요거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7번. 자, 이거는 춘향가 중에 하나고요. 비교한 내용으로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고 있고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장난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일편단심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편단심 구금 마음 일부종사 뜻이오니라고 되어 있죠. 일부종사, 일편단심 구근 마음 굳은 마음 일부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지하비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언어 유희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8번 기억의 태도예요. 기억을 보시면 자, 적절한 부분 찾는 문제죠. 그래서 기억은 춘향의 변함없는 사랑, 지주와 절개 이런 거 나타내는 거니까 상황이랑 모두 맞췄을 때 지주와 절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1번이 정답이네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 동안 외롭게 지내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건. 자, 59번 A와 관련된 한자성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나온 문제랑 똑같네요. 5번이 정답. 다음 60번. 자,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를 보시면 이제 어사또가 암행원사 출도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저 그랬을 때 정답이 4번이 정답인데요. 아직 벌 받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나 긴박감인데 벌 받는 장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후닥닥 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다음 61번 내포된 다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르던 나무 그 다음에 춘향이 검은물 했는데 1번이 정답이죠. 얘만 이몽룡이에요. 나머진 모두 춘향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2번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대화와 장면 묘사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부분 나오죠. 대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면 묘사하는 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지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지문이 출제되었는지 좀 눈여겨보세요. 다음 63번. 자, 판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참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이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한자어 위주의 문어치를 구사하여 부정적인 인물을 징계하는 장면의 속도감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을 보시면
등채로 후닥닥 여기 부분은 이거랑 관련이 없죠. 한자가 여기 있는 것도 없는데 그치? 해당하는 부분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답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4번 비교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윗글과 보기는 인물의 신분 상승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 했는데 신분 상승이 되는 건 춘향이에요. 도미는 신분 상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65번 춘향 유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자,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이라고 했으니까 독백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거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소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독백을 통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거 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네. 그지? 그러면 독백적 표현, 이것도 좀 답이 좀 잘못 나왔네요. 독백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독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회고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회고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회고가 나오긴 해요, 일단. 그다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건 안 되죠. 그다음에 서리적인 표현 나오죠.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겠어요? 원망은 근데 아니지. 그 다음에 순환적인 질서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이거 저항 얘기는 아니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담겨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1번을 좀 체크해 줘야겠네요.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왜냐면 과거에 그때 처음 만났던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1번이 적절한 답이 될 거예요. 이거 독백이라고 말하면 조금 위험해요. 이거는 말을 건너는 방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66번.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역설법은 우리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67번. A에서 가장 이질적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본관사또 정체들 감안하여 지었겠다. 이거 서술자의 개입. 서리를 보고 거동보소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아니어서 온가 아니더라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죠. 근데 주관적인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 모두 맞게 떨어지면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초점화하는 건지 얘는 초점화하고 있는 거지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68번 요거는 안 풀고 넘어갑시다. 답만 간단하게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요런 건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하면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자, 69번. 적절하지 않은 것, 춘향 유문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인 것 같죠? 3년에 보면 저승인데 요거는 저승과 춘향이의 사랑을 비교했을 때 춘향이의 사랑이 더 크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3년에서 저승이 곧 이별의 이유가 된다. 저승이 이별의 이유가 되며 결국 건널 수 없는 사랑의 장벽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죠. 이별의 이유가 되는 건 맞아요. 죽으면서 이제 이별하는 거니까. 70번.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에요. 도체에 의한 언어 유희 부분이었죠. 그래서 도체에 의한 언어 유희로 변사또의 다급한 심리를 드러낸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7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당시에 진짜 가능했었던 결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받아들이기 힘든 결말 처리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72번.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또 도미서라 들어가 있어요. 자, 7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출세해서 권력자를 징벌하는 건 춘향전에만 해당이 돼요. 7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한시죠. 이몽룡이 지은 한시. 원자를 쓴 건데, 자, 이것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정답을 알아두고 확인을 해줘야겠죠. 서정적 분위기랑은 관련이 없죠. 긴박감 드러내는 거, 전체 예고하는 거, 판관오리의 횡포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 74번. 금동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그 다음에 옥소반의 일만 백성의 디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그래서 이거 조합해가지고 답을 맞춰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해석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75번.
기억, 미음, 구절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변사또가 봉고파직을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을 보시면 자, 모서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푸대접한 모습인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진짜 나쁜 놈이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7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네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에요. 보기는 윗글과 달리 화자의 정서를 유언 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이게 보기는 유언 형식이라서 유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 형식으로 정서 표현이죠. 시니까. 그 다음에 77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제외하는 결말, 유교적 신분질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했는데 신분질서를 초월하게 되지. 기생신분이었던 춘향이랑 양반인 이몽룡의 결합은 유교적인 신분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을 뛰어넘은 거다라고 봐야겠고. 다음 7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건 계속 나오죠. 편집자적 논평.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그 다음에 B에서 찾아보면 춘향이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게 나오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9번에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단 이것도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그냥 바로 본문 시작하죠. 그럼 시대적 배경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암행어사 출두하는 소리에 육방과 아전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안해동은 팔랑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벌 떠는 거 이런 거니까 팔랑귀랑 관련 없지. 한자성어 연결된 거 1번 정답.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81번. 자, 작가의 사상이나 지식 등을 적당히 배합시켜서 인물의 감정 상태,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라고 있어요. 자, 보기에 설명한 내용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서술자에게 편집자는 논평 다 쓴 거고요. 얘만 초점하는 기능의 판소리의 문체의 특징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해줘야겠네요. 다음 82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새로운 사건 일어날 거 암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사건 전개 긴장감하고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인 되겠죠. 인물이 숨은 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인물의 숨은 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이것도 이제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숨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의 숨은 능력, 글 잘 쓰는 능력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작품의 흥겨운 비장미 분위기로 전하는 비장미로 연결되진 않아요. 재미있게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근데 답이 없죠. 그러면 얘는 좀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 그 중에서 답을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얼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에요.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쓴 건데 그걸 추론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돼버린 것 같죠. 그 다음에 83번 윗글에 A이고요. 보기를 B라고 얘기했을 때 A하고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A는 B와 달리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여자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B와 달리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써줘야겠죠. 기지를 발휘하는 건 도미서라지.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이고요. 84번 여기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구절풀이 중심이니까. 자, 8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보시면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그러면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등장인물이 자신의 생각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지. 두 번째, 자 이몽룡의 한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건 쉽죠. 적절한 거 찾아보게 되면 작자의 신분을 암시하죠. 이 정도 지을 수 있었으면 양반 신분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86번 디귿을 보시면 서술자 그 장면 극대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사는 거예요. 열거대구 이런 것들 다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87번. 윗글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 내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8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여성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 남녀평등, 우리 남녀평등이랑 관련 없어요. 인간 존중 사상이지 뭐 남녀평등이라든지 인간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지면 관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특징을 밝히고 리을을 보시면 여기는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죠. 그래서 리을은 언어 유희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건에 맞게 서술해 보세요. 자, 요거는 가 같은 경우에는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 도치해를 통한 언어 유희,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음이어로 연결할 수 있고요.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굳이 고른다라고 한다면 다가 그나마 제일 적절하겠네요. 발음의 유사성 한 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수절이 정절, 이도령, 삼도령 발음 비슷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9번. 춘향의 변치 않는 정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두 가지는 칭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주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칭암절벽 높은 바위랑 청송록주 푸른 나무 요걸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면 칭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록주 푸른 나무 이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다 명관이거나 반어법 쓰고 있죠. 그래서 춘향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라는 걸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어법, 변사또와 마찬가지로 수청 요구하는 어사또 명관이 아니다 비꼬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잘 정리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9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 요거는 계급사회 구조적 모순 개혁하고자 한다. 이거 뜯어고치자 이거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분 상승. 불의의 지배계층에 대한 징계 이건 나오죠. 권선징악. 해학적인 성격 드러났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서술자가 삭되어서 등장인물이 서술자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91번 기억을 보시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예요. 그랬을 때 표현 발상이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찾아야 되니까 이거 아까랑 똑같네요. 2번이 정답. 그 다음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찾는 문제예요. 자, ABCD 이 중에서 확인해 보면 아니 떨려 이거 맞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3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서술자가 사건을 비롯한 인물의 내면까지 폭넓게 진술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자, 94번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2번이 정답입니다. 판소리가 소설화되면서 운문성 탈피하지 않았죠. 여전히 운문성이 느껴져요. 리드미컬하죠, 지금. 음보율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95번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요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달을 보시면 단속 하면서 본관사또 이제 그 출두 직전에 어사또가 출두 직전의 모습인데 현실의 상황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며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풍자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이몽룡의 한시 부분 잠깐 다가 어디까지 있나요? 위에 보시면 여기 한시에 이것도 있구나. 그래서 현실에 대한 풍자 이것도 드러나고요. 새로운 사건 전개 암시는 이몽룡의 한시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시에 있는 부분으로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하다가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다음에 96번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지 않는 걸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듯 지었으되 몰라보는데 라고 하는 건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97번 판소리계 소설에서 장황하게 하는 장면극대화 부분이에요. 장면극대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열과하는 부분, 나열하는 부분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확인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여기 있다. 기억.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나열하고 열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니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가능하죠. 기억, 디귿 가능하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8번으로 가시면 자, 적층문학이고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해주면 돼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면 일부 장면에서는 유기적인 관계에 어긋나게 돼요.
너무 이걸 맞춰보면 전체 흐름에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가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99번. 자, 이제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모습이에요. 있는 대로 모두 골라봅시다. 자, 기억. 상식적 기대를 깨트리는 행동을 통해 웃음 유발하는 거 맞죠, 이거? 인계 잃고 강정 이렇게 쭉 하는 거니까. 다음 니은. 공포에 질린 인물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이거 반어법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C. 추워라. 이거 도체에 의한 언어유희 맞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허둥지는 모습.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번. 보기를 참고해서 이해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춘향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고요. 근원서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변사 또한 수청 요구를 거절한 춘향이가 실현 속에서도 지주와 절기를 지킨다는 내용은 연려설화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연려설화의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1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건 정답이 4번이죠. 작품 속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같은 선택지가 이렇게 돌죠. 다음 102번.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봅시다. 이건 니은이고요.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건 일단 배불리 먹고서 나중에 처단하겠어 라고 하는 거로 연결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표현적 발상이니까 속담이나 격언 인용하는 풍요법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에 103번.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7원 절구입니다. 4줄짜리는 절구예요. 1번 틀렸고 새로운 사건 전개 암시하는 거 맞고요. 긴장감 고조하죠. 해소가 아니라. 가렴 주고 표현법. 1번, 3번이 틀렸네요. 다음 104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귿을 보시면 확장적 문체 장면 극대화. 그러면 인물 희화 풍자하는 거 맞고요. 비슷한 문장과 짝을 이루는 대구. 그 다음에 관객의 이야기하듯 하는 문체 맞죠? 도망치는 모습 사실적 안 된다고 얘기했고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이어지는 건 은유법인데 이것도 관련이 없죠.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06번. 공통점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공통점이 아닌 거. 헤어졌던 두 남녀 제외 맞고요. 남자 주인공 권력자에게 폭력에 희생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미서라만. 2번 그러면 틀렸네요. 여성 주인공 권력자에 순종하는 척하는 건 도미서라만. 춘향이는 그냥 대놓고 거절하죠. 다음 106번. 밑글의 근원설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106번에 3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원설화, 박색터설화 맞는데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여 사랑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박색터설화다라고 했는데 이 신원설화는 소원을 성취하는 내용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런 거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신원설화도 소원을 푸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좀 봅시다. 염정설화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 애정을 다루는 걸로 성세창설화가 있다. 이거 잘 몰랐어. 연려설화는 여자가 고난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지지산녀설화가 있다. 관탈민녀설화는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다라는 내용으로 우렁각시설화가 있다. 이거는 우렁각시설화 맞죠? 그다음에 암행어사설화는 암행어사 권력자 횡포 벌주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 어사방문서 이것도 맞죠? 4번, 5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1, 2, 3 중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신원이 소원을 푼다 이런 거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다 이 설명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네요.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게 나오죠 지금.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소나기는 춘향이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춘향전은 저기 문제가 조금 약간 겹치는 것도 좀 많긴 한데 매번 나오는 게 장면 극대화. 그 다음에 뭐 소설의 특징. 그 다음에 어휘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한시의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 좀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언어 유의 무조건 나오죠. 말장난하는 거. 그래서 3가지 유형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은 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